안녕하세요. 통일 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또 분담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인 미소로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죠. 김영수 북한연구소장이 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소가 그냥 통일 미소. 모든 걸 다 통일시킬 것 같은. 네. 그리고 박아람 통일 유튜버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돈에 대한 이야기만큼 민감하고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없지 않나 싶은데 이전 시간에 우리가 통일 비용 관련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독일의 실제 사례도 좀 짚어봤습니다. 또 오늘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보다 상황이 더 좋았잖아요. 네. 통일의 상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주고 통일로 가는데 공감대를 동서독처럼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준다면 그 돈은 생각보다 덜 들고요. 네. 마음만 합쳐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즉 급작스러운 통일로 인해서 당황하지 않고 통일로 가는 게 이런 일이야.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통일을 저런 생각도 해주네. 네. 서로 마음만 몇 번 교환되면 예. 통일 비용은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제도나 땅의 통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통일, 사람의 통일이 참 중요하다. 예. 동서독에서는 미처 생각 못했던 화폐만 1대1로 해서 부자 되는 기분만 한다면 우리는 망해요. 우리는 50배에서 30배를 올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독일은 동독 5마르크를 서독 1마르크랑 같이 1대1로 해주니까 동독 사람들이 순간 5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와 부자다 그러고 동독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서독 자동차, 서독 냉장고 그 동독 기업이 다 도산해버렸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서독으로 가서 돈 벌겠다고 하니까 약국이 문을 닫고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버스 기사가 없어서 동독은 완전히 폐허가 됐죠. 동독이 완전 공동화가 됐군요. 예. 북한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요. 휴전선에 지뢰가 많아서 막 못 넘어와요. 안전하게 넘어야 돼요. 아무튼 통일은 동서독처럼 막 1년 안에 급박하게 되면 부작용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 비용은 무지무지 많아요. 네. 북한의 120만 명이 넘는 정규군과 주은 군사 조직이 통일 싫어! 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설득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네. 그 게릴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요? 군인들이 그래 빨리 통일 좀 해줘 이렇게 해야지 하는 북한 주민의 마음이 만들어만 진다면 만들어질수록 통일 비용은 뚝뚝 떨어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통일을 당장 한다면 조건 나쁘지만 네. 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인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금 북한 주민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네. 손전화. 네. 그래서 북한에 일론 머스크가 스탈링크만 띄워주면 북한 주민들이 2025년에 모두 다 지금처럼 숨어서 사랑의 불시착이나 닥터 차정숙이나 네. 오징어 게임을 핸드폰으로 본다면 북한 사회는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사회가 아니라 금방 합치게 되죠. 핸드폰을 보기 전에 김정은이 가만 안 있을 것 같긴 해요. 모르겠어요. 네, 가만 놔둘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갈수록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좀 물가도 많이 오르고 먹고 살기 좀 빡빡하잖아요. 빡빡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산 기간이 저희보다 훨씬 적다 보니까 게다가 우리 세대는 굉장히 훨씬 더 실리를 많이 추구하는 그렇지.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다시 이 비용이 든다라고 했을 때 이게 통일 편익을 과연 우리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당장 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통일 비용은 현실이고요. 통일 편익은 다가올 미래예요. 그거를 시간 개념을 같은 데 놓고 하니까 답답하고 안 풀리죠. 그러니까 아까 당장 말씀드린 내주머니 돈 나가는데 좋아했으면 누가 했어요? 지금 당장 안 나가요. 통일될 때 그때 쬐끔쬐끔 나가요. 예, 지금 미리 내놓으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은 정부의 예산 뭐 640~50조에 10%는 늘 예비비로 축적을 해요. 그걸 갖고 초기에 들어갈 통일 비용은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일만 되는 좋은 분위기가 되면 해외 투자가 쏟아져 들어와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북한 체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간다 그러면
너도 나도 투자하려고 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네, 그러셨지만 결국 북한에 돈이 들어오고 통일에 외국 투자가 들어온다면 정부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떼어갈 돈들은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통일만 하면 내 월급에서 떼어간다는 얘기로 쭉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노래요? 네. 통일 비용의 실체. 해보세요. 자, 월급에서 안 띄어요. 손에 안 봐요. 네. 예. 많이 줄수록 많이 돌아와요. 땡! 노래. 네, 희귀감이 전혀 안 듭니다. 아니,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지금 내가 통일되면 저도 조금 이제 기성세대지만은 통일되면 돈 쓴다는 그 걱정보다는 내가 북한에 가서 뭘 해서 돈을 벌까? 한번 사업을 해볼까? 아파트를 분양해볼까? 북한 전문 아나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오히려 내가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다. 기회는 무궁무진하죠. 통일 상상력이 지금 너무 우리 사회에 낮고 적어요. 지난번에 초중등 학생들에게 3분짜리 통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영상으로 만들어 오라 했더니 135개가 들어왔는데 통일 후에 북한 학생이 대한민국 학교에 와서 벌어진 교실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나 단 한 편도 대한민국 학생이 북쪽으로 전학 가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안 만들었대요. 통일 상상력이 기껏 여행한다. 북한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다. 북한 핵도 우리 거다. 뭐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만 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북방적 사고를 못했죠. 만주, 예전에 얘기하던 그런 북방적 사고가 우리에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MZ세대 입장을 조금 더 이제 대변을 해보면요. 네. 언제까지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투자 비용. 이것은 현실이고 또 언젠가는 나오는 통일 편익 이건 미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확실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담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예기치 못할, 예상도 못하는 통일 편익을 상상하면서 미래를 그리는 것보단 지금 분담 비용을 좀 더 아끼면서 현명하게 쓰는 게 낫겠다. 그게 이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죠. 저는 거기 아주 절대 공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통일은 언제 해? 그러니까 저는 통일을 얘기를 하면 실리를 따지고 두들기는 것도 있지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성세대들이 통일해야지, 해야지. 그러니까 싫어요. 그렇게 묻지 말고 통일됐을 때 필요한 브랜드를 상표 등록을 해놓자.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상표 등록을 해놓자. 예를 들어서 브랜드 얘기도 드렸지만 북한 주민들이 혹할 수 있는 건 뭘까? 자, 구체적인 은행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은행, 제1은행. 이건 통일에 굉장히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네. 주민들이 야 이거 우리은행이래. 이러면 이 은행은 제1은행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어로 복잡한 은행들은 저건 뭐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탠다드 앤 차터드 뭐 이런 얘기를 우리 학생들하고 하면요. 우와 사업 아이템 좋다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소장님을 모셨는데 한 몇 년 뒤에는 회장님으로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만 키우면 통일 편익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자, 아람 씨 우리가 2회에 걸쳐서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오늘은 좀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어땠어요? 오늘은 특히나 진짜 사실 비용 얘기한다라고 해서 정말 암울한 얘기만 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소장님이 너무나 많은 사업 아이템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몰래 빨리 제가 죄송해요. 우리 특허. 제가 특허를 빨리 준비를 해야겠어요. 저는 이렇게 억양 교정기 뭐 이런 기술 이런 거 하면 아나운서 했으니까 돈 벌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힘이 나요. 그죠? 굉장히 힘이 나요. 저희가 몇 년 뒤에 회장님으로 다시 만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통일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MZ세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동안에는 만남을 많이 가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제 만나? 한 3만 4천 명 온 탈북하신 분들 중에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법 있어도. 그리고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다니느라고 만나면은 손해니까 만남이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필요성이 있어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만남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 청소년들의 생각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처럼 대회 같은 걸 해서 재미있게 우연히 만나다 보면 네. 그래서 큰 만남도 통일에는 중요하지만 작은 만남이 잦은 만남으로 이어져야 그래야 서로 속내를 알게 되죠. 작은 만남이 큰 네, 만남을 그래서 제가 만든다. 즈즈 만남이라고 합니다. 지읒 만남. 아, 지읒. 작은 만남, 잦은 만남. 아, 작은 만남? 잦은 잦은 만남. 우리 담당 통일 담당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통일 지읒.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셨어요. 야, 사실 사람들 이렇게 이 세대만 해도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막 우리 민족이니까 한민족이니까 해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면 안 먹히잖아요. 그럼요. 자, 저희가 이제 진짜 통일에 대해서 통일 관련 주식도 추천하고 예, 저 유망 산업도 추천하고 뭐 이런 자리가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담담하면서도 담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통일 담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일 담담.